충청북도의 얼굴 격인 상징물이 25년 만에 바뀝니다. 대국민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충북의 새 얼굴이 결정됩니다. 막판 조율 중인 택시요금 인상이 8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당초 800원이던 충청북도와 업계 입장차가 300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외동포 유치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제천시의 실험이 하반기부터 현실화됩니다. 10월 첫 입국이 목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충청북도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과 얼굴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중심에 서다라는 새 이름에 어울리는 심벌 후보들을 공개했는데요. 대국민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됩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을 상징하는 브랜드 슬로건은 생명과 태양의 땅. 심벌 마크는 태양과 산, 호수를 형상화한 모양이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이시종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11년, 심벌 마크는 이원종 지사가 취임했던 1998년에 정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올해 2억 4천만 원을 들여 새 이름과 새 얼굴을 마련하기로 했고, 새 브랜드 슬로건은 지난 4월 중심에 서다로 정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품고 있고 우리 충북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오롯이 잘 드러내주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디자인 전문회사에 의뢰해 중심에 서다라는 문구와 잘 어울리는 심벌 마크를 개발해 이 가운데 최종 후보 4개를 정했습니다. 영어 문구를 십자 모양으로 배치해 중심을 강조하거나 영어와 한글 초성을 각각 이용했고 아예 단순한 이미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라는 어떤 비전이나 정체성을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오는 25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 다음 달 3일 브랜드 선포식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 고드미와 바르미는 하반기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마스코트 역시 1998년 이원종 지사가 공모로 선정한 것입니다. 2년 전 이 마스코트를 없애고 중원 고구려비를 형상화한 다른 마스코트를 도입하려 했지만 충주시 마스코트냐고 다른 시군이 반발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이번 기회에 마스코트를 아예 없애고 심벌 마크만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의 절반 이상이 출범 1년 안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또 셀트리온 제약 등 488개 기업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33조 원을 유치해 전체 목표액 60조 원의 55%를 출범 첫 해에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정사상 최단기간 투자 유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분야 대기업 위주의 중부권 집중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 유치 지역과 분야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민선 8기 2년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승강기를 수주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현장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1, 2, 3단지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량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256대와 에스컬레이터 58대로 434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최대 규모 9,000세대보다도 3,000여 세대 많은 국내 최대 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폭을 두고 의견이 다른 택시업계와 충청북도가 인상 전 마지막 협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도 중재에 나섰는데요. 업계가 새로운 안을 제시했고 충청북도가 일부 의견을 수용하면서 입장차를 다소 좁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여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업계와 충청북도는 기본요금 기준 500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자체 용역을 통해
기본요금 4,500원에 1.6km, 이후 추가 요금은 130m 또는 30초당 100원을, 충청북도는 검증 용역을 통해 기본요금 4,000원에 2km, 이후 추가 요금은 128m 또는 33초당 100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인상폭 확정을 앞두고 단 한 번뿐인 원포인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충북도의원 2명이 중재에 나섰고 업계에선 법인과 개인 택시 수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우리 150만 도민과 또 우리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같이 상생하고, 물론 뭐 고통분담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비공개 협상에서 택시업계는 지난해 말 도입된 심야 할증 확대를 요금 인상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할증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요금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양쪽 의견의 중간 정도인 기본요금 4,300원 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기본요금 거리는 충북도 안에 비해 200m 줄인 1.8km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초 4,800원에서 4,500원으로 낮춘 데 이어 두 번째 양보안입니다. 택시업계 어려운 부분들을 충북도에 충분히 건의했고, 충북도도 택시일이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택시요금 인상이 되도록 충분한 회의가 있었다. 충청북도도 심야 할증 확대를 요금 인상 축소 요인으로 삼지 않는 데 동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충청북도 2개의 위원회, 도정조정위와 소비자정책위에는 충북도의 4,000원 안 상정이 유력합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별도 조율 없이 업계 의견을 함께 보내 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택시 요금 인상 관련해서 충분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할 계획이고요. 충청북도는 다음 달 차례로 열릴 관련 위원회에서 인상폭을 확정해 8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천시가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유치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논의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이주 희망자를 모집한 뒤 오는 10월이면 바로 첫 입국자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재외동포 이주 정착 설명회, 김창규 제천시장의 고려인 유치 공약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됐습니다. 7월부터 이주 희망자 모집, 8월에서 9월 사이 사업 예산 확보, 10월에 사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관내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한 3개월간의 단기 체류 시설을 운영하고, 시민들도 궁금증을 쏟아내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에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꼭 참고해 주시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천 시민 나름대로도 고려인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가족 단위 이주를 좀 고수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일자리나 학교나 주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에는 교육청과 대학, 상공회의소, 병원 등과 이주 정착을 위한 협약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80명에 이어 해마다 고려인 재외동포 300명 이상을 유치해 3년 안에 고려인 1000명을 살게 할 계획입니다. 중앙아시아 등 해외 동포뿐 아니라 10만 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고려인의 이주도 꾀하고 있습니다. 대한고려인협회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고려인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려인들은 제천시에서 새로운 고향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만든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치 활동. 이제 몇 달 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기업의 부족한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다른 지역 회생을 위한 좋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 보랏빛 청사진에만 머물지 판단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직장 상사의 상습 폭언 등에 반발해 2030 직원들이 노조를 꾸리고 집단 행동에 나선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내일까지 감독관 10여 명을 파견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몇몇 관리자들의 상습 욕설 등에 반발해 2030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관리자 중심의 신규 노조가 발족돼 교섭권 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자체 조사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을 징계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하는 거리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출퇴근 시간 각 시군 주요 교차로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남용, 대중국 굴욕 외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 홍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당의 이 같은 거리 홍보전은 당분간 각 시군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청주시 사천동에 있는 냉난방기 납품 대리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대리점 사무실을 비롯해 도교육청 공무원 등 관계자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 냉난방기가 효율이 낮은 제품으로 납품됐다는 민원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인 뒤 공무원 2명 등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학생 정치행사 동원 논란에 휩싸인 대안학교 교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 4월 진천의 한 영화관에서 정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학생들에게 들게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정치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아이들 의사를 존중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제천화폐 가맹점 144곳을 취소합니다. 이번에 취소 예정인 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업체로 다음 달 17일부터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천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지역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취소된 가맹점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중학교 신설 요구가 본격화됩니다. 음성군 대소면 주민들은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4,800여 세대와 삼정지구 공동주택 1,800여 세대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음성군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소면에는 대소초등학교와 부윤초등학교, 대소중학교가 있고 부윤초등학교는 오는 2027년 성본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립형 대안학교인 단제고등학교 개교를 연기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단제고 교육과정을 논의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전까지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2일에는 다른 지역 대안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기존 단재고 교육과정과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재고는 당초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도교육청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개교가 1년 미뤄졌습니다. 연말 전면 개통 예정인 청주 3차 우회도로에 율량 용정 진입로가 추가 조성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청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율량 용정 간 양방향 설치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설계와 별도로 신규 추가된 진출입로 공사는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단양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244억 원과 지방비 182억 원 등 4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협약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방향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단양읍을 중심으로 한 생활 서비스를 모든 읍면에서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천시청 여서정 선수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0회 시니어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도마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서정은 여자 도마 결선에서 1차 시기 14.433점, 2차 시기 14.200점을 받아 평균 점수 14.317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